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왔네요. 저기 경기도 시흥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리딩 땡땡점입니다.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 상담은 일단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일단 독서 이해도가 75%, 문해력 자체가 75% 나왔다라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따라하세요. 되게 잘한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75%하고 초등학교 3학년의 75%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이 75% 정도 나오면 겁나게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즉 뭐가 좋다? 집중력과 직관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좀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마 이 정도면 엄마가 상당히 이 아이한테 나름대로 거는 기대가 상당할 거다. 이 아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학습적인 DNA,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보이죠. 분단 글자 수가 258자, 음도. 이 아이는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책을 읽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유난히 책을 읽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그래프는 10문제 중에 8문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사실 그래프를 이미 80% 이상 맞았다라는 것은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 비판, 이 주관식을 포함한 문제 2문제를 다 이 아이는 맞췄습니다. 뭐가 좋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직관해서 정답을 적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타 독서 논술을 교육을 다니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글쓰기 훈련을 많이 했던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는 독서 능력이 없더라도 이 아이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직관하는 그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이런 저학년들에게는 공부를 잘해도 비판사고가 많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좀 낮게 나오던가요?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더라도 비판 그래프가 좀 낮게 나오는 현상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높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타 독서 논술 교육에 글쓰기 훈련이 많이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아이일 가능성. 그러면 이 아이는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요? 책이나 교과서를 대할 때도 늘 신중합니다. 안 틀리려고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읽는,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읽고 안 틀리려고 읽고, 이런 형태로 읽는 아이가 바로 저 258자 음독의 바로 숙성 부분에 해당되는 아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저 아이가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258자라는 저렇게 천천히 읽으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아이. 그래서 아마 뒤에서 저런 아이들 쳐다보면 어때요? 좀 안타깝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저 아이는 독서 방법에 상당히, 읽기 방법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음독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과서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는 음독 300자 내외의 형태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 2학기 정도 이상의 이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당 300에서 500자 사이, 여기에서 도입, 진행, 숙성의 글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아이는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크게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두 가지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히 저 아이는 엄마가 읽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 아이는 안 틀리려고 책을 읽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어떤 책이라는 게 이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안 틀리려고 하고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아이는 글을 읽고 있다는 거. 책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는 아이예요? 그렇지 않는 아이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상태로 놔둬도 공부는 나름대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읽기 능력이 점점 향상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 같은 경우 스스로 글을 이해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모든 이제 인문계건 뭐 특성화고 고등학교건 다 이 고교 학점제에 적용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평가 방식이죠. 이 평가 방식이 글쓰기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장르의 융합. 그래서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어떤 글쓰기를 요구하는 바로 바칼로레아 형식의 글쓰기, 그러한 방식의 평가 방식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섭취해서 내 생각과 융합해서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담은 결국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성적 이거 의미 없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잘할 가능성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점수는 언제? 고등학교 때 점수가 이 아이의 실질적인 점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수능 1교시 바로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돼요, 어머니? 16페이지로 출제가 되죠. 주어지는 수업 시간은 80분. 그래서 이 80분의 범주 내에서 이 한 페이지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5분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최소한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확장된 글쓰기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 엄마에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는 엄마가 얘기하면은 얘기를 잘 들을까요? 아니면 반대를 많이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정도 분당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거의 이 아이 위에 있어요. 뭐, 지시하면은 잘 따라가잖아요. 또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라면 하란 대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엄마가 더 주도적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형태의 아이입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보여지는 아이죠.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즐거움의 세계로 조금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 아이 상당히 이해 능력 좋기 때문에 뭐 좀 욕심을 내셔가지고 독해 트레이닝부터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잘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75% 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당 258점에 플러스 2가 되겠죠. 레벨이 그런 상태에서 75% 상의 위치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니까 3레벨로 아마 코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3레벨 주시면 당연히 저 아이는 책에 대한 이해 능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을 즐거움의 어떤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레벨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고 한 단계만 하향 조정하십시오. 그래서 2레벨 진행하시고요. 읽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해 트레이닝 전에 이 아이는 읽기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먼저 체질화를 먼저 시켜서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레벨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더라. 굉장히 이런 아이들이 어떤 경우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어떤 걸 저는 탑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능을 탑재를 제대로 해줬을 때 이 아이는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인자에 잘하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훨씬 더 이 아이는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인자에 플러스 제대로 된 기능, 그 아이가 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탑재해 주는 것. 바로 우리 익스플러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제대로 된 기능을 이 아이에게 탑재를 해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